자, 반갑습니다. 내일 승부조 시간입니다. 내일은 수요일이죠. 10월 29일, 이제 10월달도 정말 며칠 남지 않았죠. 절대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좀 간단하게 10월달 시장을 잘 마무리한다는 마인드로 하시고, 제가 늘상 강조드리는 것이 많은 이슈와 많은 재료들이 범람을 하지만 정말 그 다음날 점상을 갈 만한 정도의 그런 이슈가 아니라면 지켜보면서 해도 됩니다. 즉, 그 말은 섣불리 미리 모든 것들을 예견하지 말고 또 섣불리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이 오히려 트레이딩에 있어서는 오히려 도구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항시 머릿속에는 내가 어떠한 재료를 보더라도 시장을 일단 본다, 반응을. 그러고 나서 좋은 것은 조금 더 주고 해도 됩니다. 꼭 그 점을 잘 이해를 하시고 트레이딩 하시면 어떠한 재료가 떴을 때 서두름이 조금은 줄어들 겁니다. 참조하시면 트레이딩에 도움이 되시리라 봅니다. 전반부는 내일 승부주와 후반부에는 사문 히스토리 같이 붙여 놓겠습니다. 공부하실 분들만, 안 바쁘신 분들만 후반부 보시길 바랍니다. 자, 도출된 종목은 이렇게 도출을 시켜놨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슴에 썩 와닿는 종목은 사실 없습니다. 시장 자체가 지금 그러니까 말이죠. 월말 구간에 큰 기대감은 좀 줄이고 하겠습니다. 자, 주석 달아보겠습니다. 이수화학, 첨단소재, 한양디지텍, 이수페타시스까지 4종목 한번 보지요. 이수화학은 오늘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사실은 그림상 얘가 재짓는 그림상 지금 상가를 갈 만한 그런 상은 못 됐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재료가 살아있고 이제 기술적으로 변한 상태라 한 번 더 봐줄 필요성은 있습니다. 기관들이 오늘도 한 59,000주를 넣었군요. 시간에서는 1.8% 올려놨습니다. 양봉했으면 놀아봅시다. 시가 가지고. 중앙첨단 소재, 시간에 0.4%, 음봉은 아닙니다. 기관하고 외국인은 조금씩 물건 넣었군요. 내일 음봉만 아니면 양봉에서 이러한 모습을 한번 쫓아보자. 음봉 때는 손 안 대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이 아니라면 손을 안 대면 돼요. 꼭 그 점은 잊지 마십시오, 제발. 다음은 한양디지텍. 오늘 저희들도 이걸 진행을 했습니다만 한양디지텍과 또 하나 더 붙여가지고 진행을 해보았는데 한양디지텍은 그렇게 한 4, 5% 그 정도밖에 수익은 안 같지 않아요. 시간에서는 표시해내지 않습니다. 내일 양봉 출발하면 이런 모습을 기대해 봅시다. 역시 음봉은 손대면 안 되겠죠. 이수페타시스도 같이 붙여 놓습니다. 역시 요령은 똑같습니다. 이수페타는 마이너스 0.4% 빠져 있네요. 양봉 때만 손을 댑니다. 아마 내일 이런 모습이 나올 확률도 많으니까요. 다음은 형지와 유일에너테크 그리고 원익홀딩스, 원익PN입니다. 계속적으로 얘네들은 봐줘야 되겠죠. 원익홀딩스를 볼 때는 당연히 구대적 큰바이나 좋은 사람들도 같이는 봐주셔야 됩니다. 일단은 형지가 시간에 2%를 올려놓았으니까 형지를 가지고 보되 아직은 뭔가 나와 있지가 않죠. 뉴스 자체가 설왕설래하니까 기대감밖에 없는데 그래도 또 모르죠. 일단은 말 진입해서 상승을 하면 챙겨 먹고 지켜보는 마인드로. 유일에너테크 오늘 모습이 좋았는데요. 저희들도 한 20% 가까이 수익을 먹었는데 내일 또 한번 더 봅시다. 시간에 0.7% 빠져 있으니까 서둘 건 없을 것 같아요. 양봉을 회복할 때만 봅니다. 다음은 원익홀딩스와 원익PN이. 자, 원익홀딩스는 지금 거래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데
자, 내일 풀리겠죠. 자, 내일 안 그래도 좀 올라가 있는 종목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시가를 높게 뛰고 뭐 이렇게 꺼질 수도 있을 것이고, 시가를 영 낮게 뛰어서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향이 있겠죠. 그래서 일단 원익홀딩스는 조금 매매를 하실 때 신경 써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원익 PNE도 같이 붙여 놓습니다. 원익 PNE는 오늘 한 10% 가까이 올랐거든요. 내일 원익 홀딩스의 흐름에 따라서 원익 PNE는 어떻게 움직일까, 그런 관점으로 한번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원익도 같이 붙여 놓으세요. 원익도 같이 붙여 놓습니다. 원익 삼형제는 누가 먼저 가든 일단 그 놈을 먼저 놓고 대응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은 TNR 바이오팹, 신성 ENG, 우리기술, 솔로엠 보겠습니다. 자, TNR 바이오팹은 오늘 10% 정도 올랐는데, 오늘 무정 걸리락입니다. 내일 무정 걸리락인데 그렇게 가격 차이는 많이 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TNR 바이오팹은 내일 지금 현재로서는 부합 기준가니까 1000 얼마더라 뭐 그렇던데, 내일 한번 보시죠. 시장이 반응이 오면 뭐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해주면 되겠죠. 다음 신성이 엔진은 올라타야 될 종목인데, 가면 기관하고 외국인들, 요즘 외국인들이 참 되게 물량을 많이 넣네요. 신성이 엔진 시간에서는 1.4%, 그렇게 넣는 물량에 비해서는 참 그렇게 와닿지는 않는데, 내일 한번 봅시다. 일단은 보합을 안 깨면 한번 진행을 해보는 걸로. 다음은 우리기술, 오늘은 3% 정도 올랐는데 기관하고 외국인은 뭐 조금씩 넣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참 많이 넣고 있네요. 시간에 0.7%, 내일 시가는 낮을 테니까 딱 보합 기준가 잡고 봅시다. 솔로엠 한번 볼까요? 오늘 6% 정도 올랐는데요. 시간에 3%를 이렇게 뚝 띄어놨습니다. 그래서 솔로엠은 좀 끼가 있는 친구는 맞아요. 단지 아직은 거래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가를 몇 프로를 띄우든 시가 하나만 가지고 대응을 하세요. 보합을 뭐 기다려서 잡는다든지 그러지는 마시고. 다음은 유니슨, 올릭스, 건강공업, 후성까지 한번 보죠. 유니스는 요즘 잠깐 소외되는 그런 테마인데, 그래도 꾸역꾸역 갑니다. 꾸역꾸역 가네요. 그래요. 내일도 크게 가지는 않더라도 이 기세를 좀 이어가 줄까 하는 마음으로 한번 보죠. 0.6%. 사실 급등한 종목들도 우리 증시에 많지만, 사실 소외된 종목들도 참 많습니다. 약간 편중된 느낌이 많이 들죠. 부합 기준가 잡고 대응해 주시고, 올릭스도 내일 올라가면 뭐 달라붙어야 될 종목이죠. 이런 그림을 우리는 원하죠. 조금만 더 가면, 오늘 부딪혀서 전고점에 내려왔지 않습니까? 내일은 그걸 뚫어야 되겠죠. 시간에 0.4%,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합 기준가 잡고 대응해 주시고. 다음은 금강공업 봅시다. 눌림 종목에서 한번 지원해보죠. 보합 기준가 잡고 대응을 해주시고, 만약에 살아나면 22호 스펙 같은 종목 관심 있게 같이 봐야 합니다. 건강공업 우는 단일가 종목이라 볼 것까지는 없어요. 내일 한번 보죠. 다음은 후성. 후성은 오늘 죽을 둥 하더니 그래도 살아나더라고요. 고점이 10%까지 가네. 나쁘지는 않습니다. 일단 문제는 이 기관들이 이제 3일 동안 보면 89만 주, 99만 주, 80만 주를 넣은 것에 비하면 큰 폭으로 움직이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봐줄만은 하다. 부합 기준가 잡고 딱 대응을 합니다. 그리고 요 밑에 세 종목, KNR 시스템, 덴티움, 신세계 인터내셔널. KNR은 내일 지금 로봇주로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요즘 로봇이 좀 쉬죠.
한 종목씩 튀고, 내일 지금 이 자리에서는 한 번쯤은 뭐 도전은 해볼만 합니다. 보합 기준가 잡고 한번 대응을 해보시고, 덴티움하고 신세계는 재료가 안 받아주면 필요 없습니다. 덴티움 2대 주주가 온라인 파트너스죠. 지분 보유 목적을 경영권 행사 목적으로 변경을 했다는데, 그것이 시장이 좀 받아줄까? 그런 관점. 그러니까 가만히 봐야 되겠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기 좀 싸움이 일어날까? 한번 지켜보자. 어디선가 김반장이 돈을 가져와서 확 뿌리면 그때 해도 되거든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것은 이것도 시간 내서 표시가 안 납니다. 거래 정지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신세계 가싸에 그 자주라는 옷가게에 뭐 이렇게 잡화품 팔고 하는 그런 가게가 있는데, 그 부분을 940억, 거의 1000억에 가까운 돈이죠. 그래서 그쪽으로 양도를 하고 자기들은 뭐 뷰티하고 패션 사업에 집중하겠다 이랬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개의 스타일은 뚜껑 열어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럴듯하게 좋아 보여도 실제는 시장은 전혀 뭐 그렇지 않게 반응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알고 있으라는 뜻으로 단지 시장이 움직이면 같이 따라 붙는다, 그런 마인드만 유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시장은 이제 10월 말이 다 돼갑니다. 서둘면 집니다. 지금은 가볍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시고, 상승하더라도 챙겨 먹고 나오는 쪽을 하셔야 해요. 그 점 잊지 마시고요. 자, 사모님들 오늘 매매 해당 안 보신 분들만 후반부 보시길 바랍니다. 자, 내일 화이팅 바라겠습니다. 자, 트레이딩 스트릿 시간입니다. 오늘 매매한 내역들 한번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귀는 항상 트레이딩의 젖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개인 스스로도 자기의 매매를 복귀를 해보고 좋고, 시황이나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다시 다 복귀를 해보고, 그날에 떠올랐던 이슈들도 다시 곰곰이 체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신고가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하나씩 체크를 해보세요. 그러시면 이슈 종목이라든지 거기서 따로 또 정리할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게을리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차트 공부도 좋지만은 그러한 것들이 하나씩 여러분들이 내공을 쌓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오늘 진행 종목을 보기 전에 지수를 한번 보면, 오늘 흐름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난해한 흐름을 보였죠. 그것이 우리 시장에 그대로 다 표시가 난 거죠.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죠. 뭐 시장은 뭐 슈퍼 위크주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하는 급등주 트레이딩에는 특별한 이슈가 떠오르기 전에는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미 밝혀진 이슈들은 결과만 남아있을 뿐이지 그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면 됩니다. 미리 모든 것을 생각하고 추측하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꼭 그 점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진행했던 종목들 하나씩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일에 보유하고 넘어왔던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삼익제약이죠. 삼익제약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고 또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할 것은, 삼익제약은 전일 전거래일에 보면 거래일날에 보면 이놈이 상가까지 가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상당한 아픔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냥 가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이 날짜에 이 종목을 무려 4번 가까이 거래를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느낄 것은, 왜 많은 종목들이 있었는데 왜 이 종목을
공략을 계속적으로 했을까? 그 말고도 다른 종목에도 물론 우리 다른 종목도 많이 했고 어제도 수익도 참 상당히 좋았지요. 어제 수익만 해도 거의 30, 50, 80, 100, 110, 120, 130% 가까이 나왔으니까 할 건 합니다만 그래도 그 와중에서 삼익제약을 신경을 많이 썼잖아요. 한 종목을 4번씩 5번씩 공략하면서 어제 한 종목이 어제 하루 만에 이거 거의 50% 정도 수익이 나왔잖아요. 그 결과가 오늘로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왜 이 종목을 집중을 했어야 됐을까? 살아난다면 이 종목은 이러한 모습이 연출될 것이라는 것은 어떤 예전에 지나온 여러 가지 형태의 과거의 패턴을 비추어서 봤을 때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더군다나 월말에게 뭔가 집중력으로 시장을 좀 끌고 갈 수 있는 하나의 종목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로봇이나 원자력이나 반도체나 조선주나 다들 올라가려면 다 올라갔지 않았습니까? 문제 좀 떨어지고 조정받고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럼 그러한 상황에서 뭔가 시장에 핫하게 어떤 그런 것에 치우치지 않는 종목이 뭘까 할 때 이런 종목들이 관심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공략을 했고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바까지 상가까지 붙이게 됩니다. 그 결과가 이제 오늘 다시 이상까지 가게 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편하죠. 그 전날에 약간 귀찮지만은 공략하면서 수익도 먹으면서 보유를 하고 오늘까지 시가 16%입니까? 17% 가까이 뛰어가지고 오늘 상가까지 이제 그대로 안착을 하게 되는 거죠. 다른 종목 여러 종목을 쳐다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급등주 트레이딩은 제가 여러분들 집중을 잘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유, 집중력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하는 것은 무슨 매매할 때 딴짓하고 이런 것도 물론 포함은 되겠죠. 딴짓하고만 게으르게 매매하지 말라는 뜻도 있겠지만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마인드로 어떤 계산을 잡고 무엇을 노리고 무엇을 바라며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집중을 해라는 거죠. 삼익제약은 수익을 떠나서 수익을 오늘 지금 68% 수익이죠. 수익을 떠나서 우리 급등주 트레이더가 어떤 쪽에 집중을 해야 되고 어떤 마인드로 해야 되는 것을 많이 가르쳐준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내일 또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이수화학입니다. 이수화학은 전에 보여준 그 끼를 누구나 다 봤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있게 다 볼만한 그런 상황이었죠. 하지만 쉽게 접근하기는 조금 어려운 난이도를 가진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종목이 오늘 상승을 했다, 그것은 다른 종목들을 볼 게 없었다는 뜻이에요. 시장 자체가. 이제는 얘는 어떤 재료주나 이슈주를 떠나서 기술주를 겸비한 재료주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얘가 떠오른다 갑자기. 그럼 다른 애들은 오늘 틀렸겠구나 라는 생각을 저절로 들게 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종목을 우리가 여기 12,200원에서 우리가 승부를 걸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총 이 종목을 두 번을 거래하게 됩니다. 첫 번째 12,200원에서 올라타 가지고 15% 정도 수익이 나오게 되고, 다시 하락할 때 우리 2차 공략을 보자고 했지 않습니까? 다시 해가지고 또 7, 8% 정도 수익이 납니다. 22, 3% 정도 수익이 났죠. 그래서 이수화학 같은 경우는 오늘 상가를 갈 거라고 저는 별로 그렇게 기대감은 하진 않았어요. 하진 않았는데 적어도 뭔가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 특별함을 요구하는 상황이 됐을 때는 이런 종목들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오늘도 뭐 로봇도 좀 움직일 종목은 움직이고 뭐 유리기판도 움직이고 했지만은 포인트를 잘 잡는 것이 참 중요하긴 합니다. 오늘 이 수학은 그래도 약간 좀 더 주고 들어갔지만은 물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좀 다른 종목을 많이 하니까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래도 두 번 매매에서 20% 이상 수익이 나왔으니까 값어치는 한 것 같아요. 오늘 이 수학도 깔끔하니 좋았습니다. 자, 오늘 이 수학을 보면서 제가 항시 매매를 할 때는 여러분들 자주 드리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종목을 하든 간에 하나의 테마 종목이 하나 떠오르면 그 종목에 같이 갈 수 있는 친구나 동료나 지인을 꼭 붙여라. 그러면 객까지 수익을 충분히 올릴 수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수학을 보고 고른 종목이 유일 에너테크였죠. 실제로 유일 에너테크는 우리가 2,500원 기준가 가지고 대응을 했지 않습니까? 아침에 2,500원을 치고 가는 시점부터 우리는 이제 추적을 했는데 못 갔죠, 애가. 그래서 다시 미끄러졌다가 다시 2,500원을 회복을 하는 이 시점. 이제 사람들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부터 이미 얘를 추적을 했는데 이제 사람들은 이 수학 때문에 유일 에너테크를 다시 바라보는 상황까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얘는 이제 급등을 하게 되죠. 수익률 딱 20%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일 에너테크는 물론 기술적으로도 볼 수가 있었지만 좀 각이 버거운 기술적 모형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오늘 다른 뭐 관련주들은 크게 도움을 주지 않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같은 모습을 연출하기에는 자기 혼자는 약간 무리한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 밑바탕을 오늘 이수가 먼저 밑반찬을 깔아준 거죠. 그래서 그것을 미리 체크를 했지만은 시장은 뒤늦게 체크를 했죠. 우리들은 미리 체크해서 움직여 보았는데 그래서 다시 눌렀다가 올라오는 지점부터 우리는 조금 더 주고 시작된 거죠. 여기도 들어갈 수 있었지만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확인 절차가 필요했거든요. 시장이 안 받아주는데 우리가 계속 하고 있을 수는 없죠. 그럼 살아날까? 그럼 어디? 우리는 2,500 기준가를 본다고 했으니까 이것만 딱 보자. 조금 밑에 들어갔으면 오늘 한 30% 가까이 먹었겠죠. 뭐 한 20% 이상은 먹었겠죠. 25% 정도. 그래도 충분했다. 유일에너테크. 그래서 오늘 이수학과 더불어서 요일도 편하게 20% 수익은 챙긴 것 같습니다. 오늘 트레이딩을 잘 운용을 잘한 것 같아요. 오늘 나노캠텍도 오늘 뭐 편안한 수익이었다. 제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도 오늘 수익이 거의 20%를 주었잖아요. 단가가 우리가 좀 명확한 단가를 잡았지 않았습니까? 딱 800원이라 이 단가를 딱 잡고 딱 명확한 기준. 그 밑에는 손을 안 댄다. 그 밑에 손 안 댄다. 딱 명확한 기준. 딱 20%라는 수익. 굳이 이 밑에서는 애타지게 뭐 싸우고 짜치고 그러지 말자. 위에만 본 것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꼭 꼬리를 잡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완벽한 꼬리를 잡아서 다음을 본다는 그런 전략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완벽한 꼬리를 잡지 않은 이상에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확인 절차를 조금은 인내할 줄은 알아야 돼요. 오늘 나노캡텍도 천천히 기다리면서 우리의 타점을 돌파하는가 안 돌파하는가만 확인만 하는 절차만 거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어려운 거 아니죠. 가만히 보고 있다가 우리가 생각했던 기준점을 돌파를 하네? 왜 앞에도 800을 살짝 돌파를 했다가 미끄러졌기 때문에 돌파를 하네?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그 결과는 20%는 수익을 줍니다. 오늘 했던 종목들 중에 조금만 얼마만 아니었으면 다 상가 갈 종목들도 많았었죠. 자, 나노캠텍도 오늘 깔끔했습니다.
자, 오늘 예선테크 같은 경우에도 트레이딩 관점을 딱 두 번의 매매로 끝났지 않았습니까? 한 번의 매매는 아침에 우리 시가로 공략했잖아요. 시가 공략을 해서 바로 15% 정도 수익이 딱 나오잖아요. 오늘 고점이 보면 29.1%까지 올라갔습니다. 15% 이상 더 나왔다고 제가 보는데, 손발이 느린 사람들은 그 상한가의 완화에 딱 걸렸을 때 거기에서 두들기 패야 되는데 좀 늦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뭐 20% 가까이는 먹을 수 있었던 수익이었는데 15%라고 합시다. 손발이 느린 사람을 보아서. 근데 똑같은 우리가 두 번째 공략에는 우리가 600원가 610원을 보자 했잖아요. 610원을 600원과 610원 600원까지는 안 좋단 말이에요. 610원에는 살짝 깼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죠. 여기도 또 15% 나옵니다. 앞에는 사실 한 20%는 수익가 나오는 거죠. 예선테크가 오늘 시가 7% 되지 않습니까? 상한가에 바로 탁 안착이 될 순간이었는데 상한가는 안착이 못해 좀 아쉽죠. 자, 그래서 예선테크는 아주 평화로운 트레이딩, 오늘 예를 들면 편하게 딱 나와 있는 타점을 잡고 나와 있는 매매만 집중을 했으니까 그냥 기다릴 뿐이죠. 오늘 예선도 두 번 매매의 30%면 상한가 한번 모은 거 아닙니까? 감사한 일이죠. 오늘 테마 조정에서는 유리기품 관련주들이 관심이 좀 많았습니다. 아침에 시초장 출발하기 전부터 여러 개의 종목이 빨개가지고 막 많이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모습을 보이긴 했죠. 처음에는 YC캠이 먼저 바람은 잡아줬어요. 대체 그로서부터. 근데 우리는 차라리 한빛을 우리가 보았지 않았습니까? 흐름을 좀 보다가 우리는 5,500이라는 단가를 가지고 보자. 5,500원. 이 단가였죠. 크게 가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한빛이 보면 24%까지 딱 갔거든요. 많이 가기는 갔어요. 수익률은 크지는 않았습니다. 10% 정도 나왔는데 크게 가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오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테마들 중에서 하나는 해야 되는데, 왜냐면 전부 다 상승을 해서 다 시장을 지배를 해버리면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그때의 그 자신의 모습이 굉장히 좀 그렇거든요. 약간 기분도 안 좋고. 그래서 그런 어떤 급등의 대열이라보다는 상승의 대열에서 뭔가 같이 합류는 해줘야 된다고요. 합류는 해주고 같이 강하느냐 약하느냐를 테스트 해보는 그런 시간은 가져야 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꼭, 제 같은 경우에는 꼭 어떠한 테마가 뜨면 반드시 그 테마 중에 하나를 꼭 잡고 늘어지려고 하죠. 그래서 강약 유무를 체크를 하고 강하다면 또 그놈에 또 다른 놈을 붙여서 같이 몰아붙이지. 약하다 하면 다른 놈을 안 쳐다보는 거죠. 한편 레이저가 10% 정도밖에 수익을 안 주고 왔다? 별로네. 적어도 우리가 조금 높게 들어가는 것은 갈 때는 상가를 보고 들어가는데 24%까지밖에 못 갔다? 약하네. 그러면 이제 YC캠이나 다른 애들을 쳐다볼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런 관점으로 테마주는 마인드를 잡고 하면 빨리 바꾸기도 좋고 끌고 가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빛 레이저는 10% 수익으로 마무리를 하고, 우리가 별로 약하네 제 느낌 그랬을 때 우리가 다른 종목을, 다른 테마를 대체 테마를 하나 붙입시다 했잖아요. 그 종목은 엑스게이트 양자 쪽 종목을 하나를 선택을 했습니다. 양자 쪽 종목을 선택했는데 상승은 해서 사실 우리가 약간의 고점에서 이제 진입이 된 상태였죠. 큰 수익은 주지는 못했어요. 여기서 이제 적어도 유리가 죽으면 양자한테 한 기대를 한번 걸어보자 라는 느낌이었는데 그렇게 큰 수익을 주지를 못하더군요. 하지만
기본적인 밥값은 한 5% 수익은 챙기면서 마무리는 지어줬어요. 이런 식으로 가까이 테마를 돌아가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라는 것은 꼭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로봇주는 PNS라는 이 종목이 꿀꺽 시장을 이제 먹었는데, 로봇주 관련주 중에서는 사실 로봇주는 너무 종목이 많다 보니까 참 일일이 다 체크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제법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뭐 난리를 치고 있는데, 방금 앞에 드린 말씀처럼 좋다, 하나의 테마 중에 대장주를 놓쳤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수화학을 하면서 유일 에너테크를 붙여가지고 20% 가까이 먹듯이 그런 개념을 또 가지고 또 보는 거죠. 그래? 같은 테마와 다른 테마, 상대성 있는 테마를 가지고 바꿔가는 테마, 선순환 매매를 하는 것도 좋지만은, 한 테마에서 대장주가 툭 올랐을 때 그를 가장 가깝게 추적할 수 있는 종목을 빨리 붙여서 2차 수익이라도 조금씩 챙기는 것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PNS는 놓쳤다 치자. 그러면 만약 PNS가 상한가를 간다면 가장 유력하게 따라 붙을 수 있는 종목이 뭐냐? 그래서 우리 로봇스타를 선택을 했잖아요. 근데 크게 가지는 못했죠. 왜냐하면 어차피 로봇스타도 그때 당시로서는 좀 많이 올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가 86,000원 기준가로 이제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여기죠. 예. 그래서 수익률은 한 8%? 예, 그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9%까지 갔는데 9%까지는 이제 안 주고 8점 몇 %까지 죽었는데, 그래도 이거 오늘 로봇 관련 저놈이 혼자서 움직인 게 틀렸네. 그냥 우리는 뭐 다른 거 합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종목 열심히 찾고 막 눈이 빠져라 돌아다니는 것보다도 저 종목을 추종할 수 있는 가장 가까워 있는 지인이 누구냐를 찾아보는 것도 참 좋은 거죠. 그래서 오늘 유리기판을 하면서 유리기판의 힘을 보고 양자 쪽으로 몸을 돌린 거, 물론 양자 쪽에 마지막에는 ICTK가 꿀꺽을 해버렸지만은 그런 원리로 보는 거죠. 그 ICTK도 나중에 자기가 상승을 한 것은 엑스게이트가 바람을 주고 내려왔으니까 ICTK가 받아서 간 거란 말이죠. 그런 원리를 잘 이해를 하면 매매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많이 얻습니다. 그런 점은 잘 기억을 해 놓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오전 2시간 매매를 마무리했습니다. 별것 같지 않은 매매, 뭐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은 매매지만은 3일 제약도 뭐 70% 가까이 수익을 안고 있고, 오늘 예선테크나 예선테크도 오늘 30%, 이수도 20% 이상 50, 그 다음에 한빛도 10%, 60, 나노캠텍 20%, 80, 유일 20%, 100%, 엑스게이트, 로봇스타 8%, 그리고 형제 INC도 7%. 이렇게 따지면 또 이것만 해도 벌써 수익률이 상당하죠.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우리 사모는 수익을 가지고 어찌하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수익을 올리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과정을 배우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약절에 연연하지 말라. 약절에 진입을 하고 아니다 할 때 빨리 잘라주고 나오는 거. 우리는 예전엔 3%, 5% 손절포를 잡고 우리가 어떻게 하자 예전엔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은 지금 물론 다른 분들도 그래 하겠죠. 우리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딱 잡아놓았던 기준 트랙을 깨면은 사정없이 잘라주고 본절은 해야 된다. 본절. 1000원을 돌파할 때 들어갔으면은 1000 한 10원까지 올라갔다가 못 가고 미끄러진다. 그래 1000원을 깬다. 그러면 기대감 저러다가 또 올라가겠지 하는 기대, 그런 거 필요 없다고 했죠. 우리가 다루는 급등주들은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갈지 아무도 모르고 내려가면 어디까지 내려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을 가장 지킬 수 있는 안전한 방법, 우리의 문, 우리가 수문장이 돼줘야 된다는 거예요. 꼭 그 점을 잘 기억하고 절대 게으르게 매매하면 안 됩니다. 자,
보유 종목 메탈랩스 상매매로 보유하고요. 삼익제약은 수익을 안고 있으니까 내일 또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장은 에이펙이라는 또 그런 이름에 같이 분위기에 쌓여져 있습니다. 휩쓸리면 안 됩니다. 우리 가두리만 잘 지키면 돼요. 다들 고생들 했습니다.